안녕하세요. 새벽의 원 주호입니다. 일단 저는 알트코인 관련해서 많이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은 두 가지 섹터로 나뉘어 있죠. 첫 번째는 RWA,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RWA는 제가 지난번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RWA는 신뢰가 중요하고 안전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어떨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속도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솔라나 그리고 수이 속도가 빠른 애들이 하나씩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딜까요? 바로 AI입니다. 우리가 쓰는 AI, 뭐 GPT 이런 것들은 사실 진짜 AI가 아니고요. AI는 우리가 입력을 안 해도 지들 스스로 일을 하고 회의를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AI 에이전트죠. 진짜 AI가 시대가 오냐 안 오냐는 이 에이전트가 잘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요걸로 갈리는 겁니다. 근데 이 에이전트랑 스테이블 코인이랑 무슨 연관이 있냐? 앞으로 이 에이전트들이 결제하고 쓰는 화폐들은 전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세히 보면 얘가 AI랑 연관이 됩니다. 근데 이 AI라는 섹터가 나스닥에서도 중요했고 지금 한국 주식에서도 중요한 섹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의 끝판왕인 솔라나와 그리고 AI 쪽 끝판왕인 구글이 둘이서 함께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를 자세히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부분에서 코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구글이요, 드디어 코인 결제망에 직접 손을 댔습니다. 그것도 그냥 실험이 아니라요, 자기들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핵심 사업 영역에서 벌어진 겁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5월 5일이었죠. 구글과 솔라나가 함께 페이 SH라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줄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AI 로봇이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구글에서 직접 돈을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결제를 솔라나 위에서 한다는 거죠. 달러와 가치가 거의 같게 유지되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USDC라는 게 있죠. AI가 이 USDC로 구글에게 자동으로 돈을 내는 구조입니다. 이게 그냥 작은 신사업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기엔 의미가 꽤 큽니다. 구글이 자기 핵심 서비스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미나이 같은 AI 서비스, 빅쿼리 같은 데이터 분석 도구에 솔라나의 결제 단자를 직접 꽂아 넣은 거거든요. 근데 코인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빅테크가 그냥 지들 호재 만든다고 떠드는 거 아니냐, 잠깐 반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심부터 먼저 풀고 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의심하는 게 맞죠. 오죽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가. 빅테크가 코인과 손잡았다는 뉴스, 그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뉴스들이 나중에 어떻게 끝났는지도 이미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미 비교 대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회사도 아니고 구글이요. 구글이 과거에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5년 반점이었어요. 2020년 10월 구글이 이오스 코인과 손잡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이오스는요, 이더리움 다음 주자라고 불리면서 꽤 큰 주목을 받던 코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시장도 환호했고 이오스 가격도 크게 뛰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글은 발을 뺐습니다. 이오스에서 약속했던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헤드라인은 화려했지만 실제로 남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5년 반 전 구글이 우리 코인러드한테 보여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가 다른데? 라는 질문은 너무나 합리적이죠. 일단 이 질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오스 때랑 이번 솔라나 때는 딱 한 가지만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일단 이오스 때 구글이 한 건요, 쉽게 말해서 서버 한 대 빌려주겠다, 요거에 가까웠습니다. 구글이 실제 사업과 깊게 연결된 게 아니라요, 그냥 구석에 공간 하나 내준 정도였죠. 근데 이번 페이 SH는 다릅니다. 구글이 자기 핵심 서비스들 제미나이, 빅쿼리, 버텍스 AI 같은 곳에 솔라나 결제 모듈을 직접 넣었습니다. AI가 구글 서비스를 쓸 때마다 솔라나 위에서 자동으로 비용이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비유하면 이렇죠. 이오스 때는요, 그냥 주차장 한 칸을 빌려준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기 가게 계산대에 카드 단말기를 직접 설치한 겁니다. 돈이 들어오는 곳에
이 솔라나라는 결제 파이프라인을 깐 겁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이런 게 궁금하죠. 구글이 왜 굳이 지금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구글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요?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답은요. 지난 분기 구글 클라우드 실적을 보면 나옵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요. 사상 처음으로 한 분기에 2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한국 돈으로 약 28조 원입니다. 1년 전 같은 분기랑 비교하면요. 63%나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구글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출한 공시 문서에 들어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AI 수요가 정말로 폭발하고 있다. 요 뜻이죠. 근데 더 중요한 숫자가 따로 있어요. 바로 백로그입니다. 이 백로그는 쉽게 말하면요. 주문은 받았는데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일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백로그가요. 4,620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요것도 작년 분기보다 거의 2배고요. 구글 CEO도 직접 인정했죠. 지금 처리할 컴퓨팅 자원이 부족하다. 쉽게 말해서 주문은 미친 듯이 들어오는데 처리할 기계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글 입장에는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할까요? 부족한 기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팔 수 있는 새 손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AI 로봇은 사람보다 훨씬 많이 24시간 내내 구글 서비스를 씁니다. 결제만 자동화되면 그 자체가 바로 매출이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럼 달러를 쓰면 되지. 그 결제를 왜 굳이 코인으로 하냐? 그냥 신용카드나 계좌 하나 터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4월 전 5월 10일 구글 임원이 직접 답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열린 컨센서스라는 큰 코인 컨퍼런스 무대였어요. 그때 구글 클라우드 웹3 전략 담당인 리차드 위드만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AI 로봇은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거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우리가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는 신분증을 내고 본인 확인을 하죠. 근데 AI한테는 신분증이 없습니다. 본인 확인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은행 계좌를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략 담당자가 이런 말을 덧붙였죠. 코인은 결제용으로는 정말 환상적인 인터페이스다. 코인은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지갑만 있으면 돈이 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2030년까지 AI 로봇이 매개하는 글로벌 산거래 규모가 최대 3조에서 5조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요. 4천조 원에서 약 7천조 원 규모입니다. 근데 이 거대한 시장이 기존 은행망으로는 결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구글은 바로 이 빈자리를 본 거죠. 이걸 메울 수 있는 수단은 코인이라고 판단한 거고요. 근데요. 이 빈자리를 보는 건 구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간 순서를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구글은 5월 5일 화요일에 페이 SH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 5월 7일이죠. 이때 움직인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입니다. 정확히는 아마존 클라우드 AWS입니다. AWS는 코인베이스 그리고 결제 회사인 스트라이프와 손을 잡고 비슷한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AI 로봇이 USDC로 자동 결제하는 시스템이죠. 그 이름이 바로 아마존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 페이먼츠입니다. 이름은 좀 길지만 핵심은 AWS 공식 블로그에 나온 요 한 줄입니다. 베이스와 솔라나 위에서 즉시 정산된다. 요게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구글이 먼저 깃발을 꽂았고 아마존이 이틀 만에 같은 인프라 위에 자기 버전을 올렸다는 거죠. 두 거대한 빅테크가 같은 주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솔라나를 정산용 인프라로 선택했고요. 여기서 구글의 의미가 더 커집니다. 아마존이 단순히 따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더 크게 보면 구글이 던진 방향성을 시장이 바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두 회사가 모두 솔라나를 깔았다는 건 솔라나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공통 표준 후보로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솔라나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좀 더 찾아봤더니 이미 솔라나 위에서 비슷한 길을 먼저 걸어가서 성과까지 낸 거대 금융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비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카드 회사 비자죠.
비자는 사실 2021년부터 USDC로 정산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9월 솔라나를 정산 네트워크로 정식 추가했고요. 여기서 정산이라는 말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카드를 긁으면요, 가게 주인이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죠. 뒤에서 은행과 카드 사이에 돈이 오가야 됩니다. 비자는 그 돈이 오가는 길 일부를 솔라나 위에 깐 거고요. 작년 12월에는 비자가 미국 안에서 USDC 정산을 공식 상용화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때 크로스 리버뱅크, 리드뱅크 같은 은행들이 첫 파트너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이번 4월 29일 비자는 자기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정산 사업의 연 환산 규모가요, 7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게요, 한 분기 만에 50% 증가한 수치거든요. 한국 돈으로 1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거 비자 IR 페이지에 그대로 적혀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솔라나, 같은 USDC를 다른 글로벌 업체에서 이미 먼저 사용해서 10조 원 규모로 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지금 새로운 걸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비자가 이미 닦아놓은 길에 구글이 올라간 거죠. 이 비자 사례가요, 일회성 마케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상용 인프라가 됐고요. 그래서 구글의 이번 선택도 같은 궤적을 그릴 가능성을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요, 구글이 움직였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뭐 다른 회사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요게 이번 뉴스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스트라이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결제 회사 중 하나죠. 이 스트라이프는 템포라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만들고 AI 자동 결제용 프로토콜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페이팔도 들어왔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은 구글이랑 함께 AP2라는 결제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애미 컨퍼런스 있잖아요. 거기서 구글 임원이 직접 말했는데 자기네 파트너 회사가 12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단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두 회사가 그냥 우연히 같은 시기에 움직인 게 아니라요, 결제 산업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그 표준을 깔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뭐냐?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기계 대 기계 결제입니다. AI가 AI에게 혹은 AI가 서비스에게 직접 돈을 보내는 구조입니다. 비유하면 이렇죠. 예전에 카카오페이나 토스가 처음 나왔을 때 은행들은 처음에 크게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들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결제 산업도 비슷한 방향 전환을 통째로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솔라나일까요? 솔라나가 어떤 성격의 코인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걸 만든 사람을 좀 봐야겠죠. 제가 그 부분도 찾아봤습니다. 솔라나를 만든 사람은 아나톨리 야코벤코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이고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일한 곳이 퀄컴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통신 칩을 만든 그 회사, 거기입니다. 거기서 퀄컴에서 12년 넘게 일했더라고요.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였냐? 전 세계로 흩어진 모바일 데이터를 끊김없이 처리하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디서든 통화하고 어디서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그 인프라 쪽 일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드롭박스에서도 비슷한 인프라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2017년에 솔라나의 핵심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2020년 3월 16일 솔라나를 정식으로 띄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과 솔라나의 역사는 꽤 극적입니다. 솔라나는 출시 후 6년 동안 큰 다운 사태를, 그러니까 멈춘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최소 7번 겪었습니다. 네트워크가 통째로 멈춘 거죠. 가장 길었던 건 2021년 9월 14일이었고 무려 17시간 동안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이 있었죠. 3년 반쯤 전 다들 FTX 사태 기억하시죠? 솔라나의 가장 큰 후연자였던 거대 거래소가 무너졌습니다. 그 여파로 어떻게 됐죠? 제 기억에 업비트에서 솔라나가 8,000원대까지 갔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때 루나 코인 무너졌을 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냥 코인판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97%가 빠졌어요, 그때. 그때 시장은 솔라나를 죽은 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끝났다고 봤죠. 그 8,000원대 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근데요, 창립자 야코벤코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개발자들을 다시 모으고 인프라를 고치고 기관 투자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 구글과 비자가 선택하는 자리까지 올라온 거죠. 그럼 꼭 시청자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솔라나 사면 되는 거냐? 어떤 코인 사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우리 코인하고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 부분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뭐 일단 말은 멋있죠. 뭐 구글이 어쩌고 비자가 어쩌고. 근데 그게 내 지갑에 있는 솔라나 토큰하고 뭔 상관이냐? 요걸 이해하려면 일단 솔라나 구조를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솔라나는요, 비트코인하고 다르죠.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솔라나는 그런 상한선이 없습니다. 매년 일정 비율로 새 코인이 발행되죠. 지금 기준으로 연간 약 3.87% 정도입니다. 그리고 매년 발행량이 15%씩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단 코인이 계속 나오니까 그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솔라나는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 절반을 영구적으로 태워버립니다. 사라지게 하죠. 메인넷 출시 이후 지금까지요. 누적으로 1100만 개가 넘는 솔라나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솔라나는 새로 발행되는 양과 태워서 없애는 양 사이에 줄다리기 위해 서 있는 자산입니다. 거래량이 많아지면 소각량도 늘어나죠. 발행량보다 소각량이 더 커지는 구간이 온다면 그때 튀어 올라가겠죠. 그러면 AI 로봇, 아까 제가 AI 에이전트라고 한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제가 여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숫자로 보겠습니다. 일단 AI 로봇이 결제하는 방식을 좀 볼게요. 우리가 검색 한번 할 때요. AI는 뒤에서 API라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씩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한 번 한 번이요. 1센트도 안 되는 작은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마이크로 결제라고 하는데요. 요게 계속 쏟아지는 구조죠. 근데 그 결제 하나하나가 솔라나 위에서 거래로 잡힙니다. 그리고 그 거래마다 수수료 절반이 태워져서 사라지고요. 그럼 다시 시장 규모를 보겠습니다. 요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맥킨지가요. 2030년까지 AI 로봇이 매개하는 상거래가 최대 3조에서 5조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 요렇게 추산했습니다. 요게 한국 돈으로 4천조에서 7천조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 거래 횟수, 이건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곧바로 가격 상승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죠. 다만 발행 압력과 소각 압력, 요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요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요런 결제가 일어나려면 USDC가 충분히 있어야겠죠. 솔라나한테 충분히 있어야 결제가 가능하니까요. 과연 얼마나 깔려 있을까요, 지금? 최근 분기 동안 솔라나 위에 새로 발행된 USDC 규모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일단 USDC를 발행하는 회사는 서클이죠. 요 서클이 솔라나 위에서 USDC를 대량으로 추가 발행했다. 요런 보도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일단 5월 6일 있었던 크립토 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서클은 솔라나에서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USDC를 새로 발행했습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1조 원 정도 돼요. 쉽게 말하면 결제망 위에 깔리는 연료가 미리 채워지고 있다. 요런 신호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이거죠. 시장에서 큰돈을 굴리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스마트머니다라고 부르는 자금들이 결제 인프라 쪽에서는 솔라나한테 무게를 옮기고 있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구글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요. 비유하면 이렇죠. 신호등이 켜지기 전에요. 이미 자동차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솔라나한테 다른 뉴스가 최근에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것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솔라나는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코인 시장에서 7위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약 549억 달러 규모고, 이게 한국 돈으로 한 76조 원 정도죠. 그리고 일주일 전 정확히 5월 6일이었는데 그때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어제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코인 거래를 시작했고 거기에 솔라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메이저 은행도 이 솔라나랑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좀 머리가 좋은 게 RWA 끝판왕이 이더리움이라고 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끝판왕이 솔라나라고 했고 가치 저장의 끝판왕은 비트코인이고요. 일단 요 세 가지를 첫 거래로 깔아놓은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1년 전만 해도요. 솔라나를 사려면 코인 거래소에 가서 따로 사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일반 증권 계좌에서도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솔라나가 안 가잖아요. 앞으로도 안 갈 수 있죠. 그리고 선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뭐 지난번에 8,000원 갔던 솔라나가
어떻게 따져보면 많이 올라온 것도 있으니까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오른다, 무조건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바닥에서 누굴 믿어요? 자, 그래서 제가 섹터가 중요하다고 그랬고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목표가 AI 에이전트가 결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AI 섹터랑 연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솔라나 하나만 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이 뭐냐?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AI 로봇이 솔라나 위에서 결제하는 구조까지는 봤어요. 근데 AI가 실제로 일을 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GPU입니다. 강력한 그래픽 카드들이 뒤에서 계속 연산을 해줘야 에이전트가 검색도 하고 요약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영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솔라나 생태계 안에서 이 GPU 쪽과 직접 연결되는 코인이 두 개가 있는데요. 노사나와 랜더입니다. 먼저 노사나입니다. 노사나는 솔라나 위에 올라간 분산형 GPU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놀고 있는 GPU를 모아서 AI 추론 작업 같은 걸 돌리게 해주는 일종의 오픈소스 GPU 클라우드입니다. 여기서 실제 쓰이는 결제 토큰이 노스고요. GPU를 빌려 쓰는 사람은 노스를 비용으로 내고 GPU를 빌려주는 사람은 노스로 보상을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노사나는 아직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탑 티어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중소형 거래주 중심으로 그냥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랜더는요, 더 덩치가 큰 프로젝트입니다. 요게 웃긴 게요. 원래 이더리움 위에서 시작됐다가 확장성과 수수료 문제 때문에 솔라나로 옮겨간 분산 GPU 렌더링 네트워크입니다. 할리우드 쪽 3D 영상 렌더링 수요부터 최근에는 AI 모델 학습 추론까지 같이 받는 쪽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솔라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비유하면 이렇죠. 솔라나는 두뇌입니다. AI 로봇이 어디서 뭘 쓰고 얼마를 결제할지 계산하고 기록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노사나와 랜더는 근육입니다. 두뇌가 아무리 빨리 명령을 내려도 실제로 뒤에서 숫자를 갈아 넣고 이미지 만들고 이러는 거는 GPU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두뇌 활동이 폭증하면 근육 수요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AI 로봇 결제망인 두뇌, 요 솔라나를 중심으로 보시되 같은 섹터 안에서 노사나나 랜더 정도만 같이 묶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솔라나 결제망, 거기 위에서 돌아가는 AI 로봇, 그리고 같은 섹터에 무슨 코인이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요, 과연 믿을만한가? 지금 요 모든 게 다 구글 때문에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가 마냥 구글만 믿고 있어도 되냐? 제가 요걸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구글은요, 자기 서비스를 종료하는데 굉장히 가차없는 회사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례만 하나만 볼게요. IoT 코어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집안의 전등, 보일러, 카메라 같은 것들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요게 2023년 8월 16일에 단종됐습니다. 기존 기업 고객들은 모두 다른 플랫폼으로 강제 이주해야 됐죠. 이건 구글의 공식 종료 통지랑 IT 전문 매체 보도로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요, 구글이 단종시킨 클라우드 서비스는 엄청 많습니다. 이 없앤 것 중에는요, 막대한 인프라가 투입된 기업용 솔루션도 많았고요. 일단 구글 내부 수익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페이 SH도 같은 운명을 맞을 가능성을 제로로 보면 안 됩니다. 마냥 호재라고 좋아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구글이랑 잘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요거는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건 역시 과거 사례에 있었습니다. 솔라나 8,000원 갔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그 일이 터졌더라고요. 당시 솔라나는 FTX 붕괴 직후였습니다. 완전히 빠졌다가 그 당시 $20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었죠. 그냥 말 그대로 죽다 살아난 거죠. 근데요, 갑자기 비자가 솔라나 USDC 정산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2023년 9월이었고요. 그 발표를 시작으로 모멘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발표 3개월 만에 솔라나는 $100를 돌파했죠. 일단 거기까지 5배가 된 거죠. 당시 솔라나는요,
죽은 체인이다 요렇게 불렸던 자산이었어요. 근데 그 자산이 비자라는 한 회사의 채택 발표를 하나로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물론 지금 솔라나는 그때랑 똑같진 않죠. 덩치가 커졌죠. 시가총액이 7입니다. 그리고 기관 자본도 이미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뭐 비자 때처럼 그렇게 확 올라간다, 가볍게 올라간다 요런 식으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요렇게 볼 수는 있죠. 일단 비자 때는 비자 하나였죠, 기업이. 근데 지금은 구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달라붙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까요? 일단 영상 처음에 던졌던 질문들, 그 주제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왜 구글이 지금 움직였을까? 여기까지 들으면 대충 답이 어느 정도는 보이실 겁니다. 컴퓨팅 자원이 부족했고, 그리고 아마존과 동시에 경쟁을 하고 있고, AI 결제 시장이 좀 지금 빈자리고요. 그리고 솔라나가 기술적인 준비를 마쳤다. 요 네 가지가 한 번에 만난 날이 5월 5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구글이 과거 이오스처럼 할 건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할 건지 요걸 검증할 수 있는 시그널을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솔라나 위에 깔린 USDC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건 결제망의 연료가 계속 채워지고 있냐? 요걸 확인하는 지표죠. 이게 만약 두 분기 연속으로 우상향한다면 실제로 결제 인프라가 깔리고 있다. 요런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X402 프로토콜에서 솔라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봐야 됩니다. X402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인터넷에서 AI랑 프로그래밍 카드 없이 바로 코인으로 결제하게 해주는 새로운 결제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 X402 관련해서는 아예 그냥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요 X402 프로토콜에서 솔라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지되냐, 늘어나냐, 요거 체크해야 됩니다. 이 구체적인 수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추세가 솔라나 쪽으로 기우냐, 요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나 ETF로 들어오는 자금이 계속 순유입을 유지하냐, 이것도 봐야 됩니다. 일단 요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면 기관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솔라나랑 구글 관련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앞으로 반드시 오는 미래고 우리가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죠. 게다가 AI라는 게 묻어 있잖아요. 이 코인 쪽에서 AI를 갖고 올 수 있는 통로 중 하나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이 부분도 이번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새벽에 온 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